평행 우주를 믿으시나요? 프랑스의 한 19세 소녀가 21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깨어난 후 처음으로 한 말은 "내 새 아이는 어디 있죠?" 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 속 그녀는 임신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동상에서 벗어난 적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녀 자신의 기억 속에서는 또 다른 세상에서 무려 7년 동안 분명히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연애를 하고 임신을 했으며 출산을 하고 심지어 새 아이를 제 손으로 키웠습니다. 현실은 고작 21일이었지만 미식 속에서는 7년이 흘렀던 것이죠. 만약 이것이 꿈이 아니라면 그녀는 도대체 무엇을 겪은 걸까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은 한둘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더 큰 의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이 경험들이 일반적인 의미의 환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또 다른 시간선 혹은 또 다른 인생과 지극히 닮아있는 어떤 체험이라면요. 예를 들면 평행 시공간이나 평행 우주처럼 말이죠. 이것은 결코 공상과학 소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물리학과 우주론에서는 이것이 실제로 수년간 진지하게 논의되어 온 이론적 가능성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물리학에서의 평행 우주와 이러한 사례들 속의 경험들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깊이 들여다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평행 우주라는 단어 아래에는 결코 단 한 가지의 정답만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것은 적어도 완전히 다른 몇 가지 생각에 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평행 우주는 극미세계의 양자역학에서 비롯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버전은 다세계 해석이라고 불립니다. 양자역학에서는 하나의 입자가 실제로 측정되기 전까지 동시에 여러 가지 가능성의 중첩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광자가 반투과 방반사 장치를 만났을 때 그것은 통과할 수도 있고 반사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당신이 그것을 관찰하는 바로 그 순간 파동함수가 붕괴되어 우주에는 단 하나의 결과만 남는다고 봅니다. 다른 가능성은 사라져버린 것과 다름없죠. 하지만 1957년 물리학자 휴 에버릿 3세는 지극히 파격적이면서도 수학적으로는 상당히 깔끔한 생각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어쩌면 파동함수가 전혀 붕괴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결과 또한 전혀 사라지지 않은 채 말이죠. 당신이 보는 것은 당신이 속해 있는 이 갈래일 뿐이며 다른 결과 역시 또 다른 평행한 갈래 속에서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자가 마지막 순간에 유일한 선택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그 순간 서로 다른 결과를 각기 다른 갈래에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세계 해석이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입니다. 이 이론의 틀 안에서 소위 선택이란 또 다른 가능성이 사라졌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당신과 또 다른 결과가 각자 서로 다른 현실로 걸어 들어간 것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그저 미시 입자의 이야기일 뿐 일반인과는 너무 먼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것이 세계의 모든 일들도 결국 밑바닥에서는 미시 물리학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오늘 길을 걷다 잠시 멈추지 말지, 집을 나설 때 그 메시지에 답장을 보낼지 말지, 어느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거시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인생의 선택들을 쪼개어 내려가면 결국 뉴런의 활동, 전기 신호의 전달, 그리고 원자와 분자의 물리적 과정으로 귀결됩니다. 그렇기에 다세계 해석의 상상 속에서 우주는 앞으로 뻗어나가는 단 하나의 시간선만 가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지를 치는 나무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그저 하나의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모든 미세한 결과들이 저마다 다른 갈래에 대응되어 그대로 보존될지 모릅니다. 그곳에는 어쩌면 정말로 또 다른 당신이 존재하여 그 말을 하지 않았거나 그 사람을 놓치지 않았거나 그 사고를 피하지 못했거나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이들이 평행우주라는 말을 듣자마자 첫 직감으로 또 다른 인생을 떠올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설령 여기에서도 물리학이 말하는 것은 타임슬립 소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양자 측정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석 체계일 뿐입니다. 꿈속이나 혼수 상태 혹은 어떤 의식 상태에서 다른 갈래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직접 읽어낼 수 있다고 증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것이 평행한 갈래에 아주 탄탄한 이론적 입구를 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평행 우주는 시야를 완전히 넓혀야 합니다. 더 이상 입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주학에서 한층 더 거대한 무언가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 팽창이론과 거기에서 파생된 거품 우주입니다. 현대 우주학에서는 빅뱅 직후의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우주가 엄청나게 격렬한 기하급수적 팽창을 겪었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그 팽창입니다. 이는 관측된 많은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왜 우주가 거시적 관점에서 그토록 평탄한지, 왜 멀리 떨어진 지역들이 거의 동일한 성질을 보이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이 이 모델을 한 단계 더 추론했을 때 문제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만약 그 팽창이 모든 곳에서 동시에 끝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펄펄 끓고 있는 한 냄비의 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은 식으면서 하나의 거품들을 형성하고 또 다른 곳은 여전히 계속 팽창하며 계속 들끓고 계속해서 새로운 거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만약 이 추론이 성립한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는 어쩌면 이 우주에 끓는 수프 속 하나의 거품 내부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품 밖에서는 또 다른 무수한 거품들이 끊임없이 탄생하고 있을 수 있죠. 각각의 거품은 하나의 완전하고 독립된 우주입니다. 그 우주들은 서로 비슷한 물리 법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차이가 매우 클 수도 있습니다. 만약 물리 상수가 조금만 달랐더라도 생명은 출현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평행 우주는 다색의 해석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동일한 우주 안에서 끊임없이 가지를 치며 나아가는 양자적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더 거대한 우주적 배경 속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여러 우주 영역에 가깝습니다. 그것들은 서로 독립되어 있고 서로 격리되어 있으며 서로 영원히 소통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점에서 평행 우주라는 단어는 더 이상 또 다른 당신이 또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지어 이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우주 너머에 또 다른 온전한 우주들이 존재한다는 것 말이죠. 그것들은 판타지 문학 속의 거울 공간이 아니라 우주학 방정식이 필연적으로 도출해낸 하나의 가능한 구조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평행 우주는 더 차갑고 더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추가적인 기묘한 설정이 거의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전제만을 필요로 합니다. 우주가 공간적으로 무한하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저명한 우주학자 맥스 태그마크는 이러한 상황들을 서로 다른 단계의 다중 우주 모델로 정리했습니다. 그중 가장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단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공간이 정말로 무한하다면 그 무한히 큰 무대 위에서 유한한 물질의 배열 방식은 이론적으로 반드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논리는 사실 전혀 신비로울 것이 없습니다. 우주를 한 카드의 덱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카드를 섞는 조합은 아주 많고 정말 엄청나게 많지만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여전히 유한합니다. 만약 카드를 섞는 횟수를 무한히 늘린다면 당신이 이미 본 적이 있는 어떤 배열이 조만간 다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카드를 원자로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의 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며 지구와 태양계 그리고 은하계를 구성하는 원자의 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주어진 영역 안에서 원자가 배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유한하다면 무한히 넓은 공간 속에서 이러한 배열은 이론적으로 반드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 반드시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느 지독하게 멀리 떨어진 곳 인류의 언어로는 직관적으로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먼 곳에 우리와 극도로 닮은 우주 영역이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곳에는 닮은 은하와 닮은 항성 그리고 닮은 행성이 있을 것이며 심지어 당신과 거의 똑같이 생긴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과거는 당신의 과거와 완전히 겹쳐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야 당신과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또 다른 세상의 너라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주가 무한하다면 반복 그 자체가 수학적 의미에서의 필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행우주를 말할 때 사실 그것은 결코 단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이죠. 때로는 양자다색의 해석에서의 서로 다른 분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급팽창 우주에서 서로 독립된 거품들을 의미하기도 하며 때로는 무한한 공간 속에서 부절히 닿을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진 반복되는 영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이론들은 서로 같지 않으며 그 이론들이 해결하라는 문제도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다음과 같은 닮은 생각을 우리 눈앞에 반복해서 들이밉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우주가 어쩌면 유일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적어도 이론적으로 볼 때 이것이 유일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평행시공간 이 진정으로 사람을 소름 돋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프랑스의 19세 소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즉 짧은 혼수 상태 속에서 또 다른 삶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과연 평행우주와 관련이 있을까요? 이러한 이야기들 자체는 평행우주가 존재한다는 증거로 쓰일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아무리 기이하고 생생하게 들리며 아무리 완벽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체험이자 개인적인 서술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인간의 의식과 기억, 시간 감각과 현실감이 극단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것들은 입구가 될 수 있고 인덱스가 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을 이 문제로 단숨에 끌어들이는 갈고리가 될 수는 있지만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평행우주라는 개념을 진정으로 지탱해 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혼수 상태 일화가 아니라
현대 물리학 자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쩌면 우주가 하나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몇 번이고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날까지도 궁극적인 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지만 평행우주는 여전히 과학적 논의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호기심을 자극해 이목을 끄는 자극적인 단어가 아니라 양자 측정 문제, 우주 인플레이션 모델, 무한 공간 기하학 같은 개념들이 깊은 곳까지 밀고 나아간 끝에 자연스럽게 떠오른 유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한 과학적 관점에서 말하자면 우리에겐 그 소녀가 평행 시공간으로 넘어갔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현대 물리학 역시 평행우주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버린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이야기들은 늘 사람들의 뒤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어쩌면 그것들은 단지 의식이 극단적인 상태에서 만들어낸 한편이 초현실적인 내러티브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주론과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언제나 그 자리에 미완으로 남아있습니다. 만약 현대 물리학이 정말로 다양한 평행 구조의 존재를 허용한다면, 만약 우주가 정말로 우리의 직관처럼 단 하나의 결과만 가진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 눈앞에 놓인 이른바 유일한 인생은 과연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요? 정말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것은 그 소녀가 혼수 상태일 때 정말로 어디에 갔었는지가 아니라 우주가 더 깊은 차원에서 정말로 또 다른 분기, 또 다른 결과, 그리고 또 다른 인생이 어떤 실제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유일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려 합니다. 만약 우주에 정말로 또 다른 분기가 존재하고 그곳에 당신도 존재하며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이 보기에 그 존재는 타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가능성의 당신일까요?